구역 9번지는 도시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이자 빛조차 들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다. 썩어가는 쓰레기 더미 위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악취를 씻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비릿한 녹냄새를 더욱 진동하게 만들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밤이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야만 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범죄자들이 아니었다. 이 비참한 골목을 배회한다는 괴물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다. 낡은 후드를 깊게 눌러 쓴 백설화는 질척이는 진흙탕 위를 소리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기이할 정도로 서늘한 한기가 피어올라 빗방울조차 얼어붙게 만들었다. 주민들이 블라인드 틈으로 그녀를 훔쳐보며 공포에 질린 눈빛을 교환했지만 설화는 익숙한 멸시를 무시한 채 묵묵히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할 뿐이었다. 후드 아래 감춰진 설화의 왼쪽 뺨에는 핏빛처럼 붉고 흉측한 반점이 넓게 퍼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받은 낙인이라 부르며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재수가 옴붙는다고 수군거렸다. 심지어 그녀가 사람의 생기를 빨아먹어 연명한다는 터무니없는 낭설까지 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흉터가 사실은 세상에 넘쳐 흐르는 사악한 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그녀가 스스로 감내하고 있는 고통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설화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칠흑 같은 골목의 안쪽을 응시했다. 평소와는 다른 끈적하고 불쾌한 기운이 빗소리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불황자의 기척이 아니라 인간의 사륙을 탐하는 이질적인 존재들이 내뿜는 살기였다. 그녀의 칠흑 같은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으며 어둠 속을 꿰뚫어 보았다.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골목을 울렸다. 쓰레기 더미 뒤에서 검은 안개처럼 형체가 불분명한 그림자 괴물들이 튀어나와 웅크리고 있던 노인을 덮쳤다. 그것들은 최근 도시 곳곳에서 출몰하기 시작한 하급 마물들이었으며 인간의 공포를 먹이로 삼는 흉악한 포식자들이었다. 노인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벽에 가로막혀 도망칠 곳이 없었다. 괴물의 날카로운 손톱이 노인의 목을 노리고 날아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설화는 망설임 없이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낡은 목검을 뽑아들었다. 비록 볼품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해 보였지만 그녀의 손에 잡히는 순간 목검은 마치 명검처럼 예리한 기세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끝이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빗방울들이 사방으로 튀며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설화의 신형이 유령처럼 허공을 가르며 괴물과 노인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녀가 휘두른 목검은 물리적인 타격 없이 괴물의 형체를 그대로 통과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끔찍한 비명과 함께 검은 그림자가 산산조각 나며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력이 아니라 대상의 핵을 정확히 타격하여 사악한 기운만을 소멸시키는 고위 기술이었다.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나머지 괴물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설화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괴물들의 공격을 회피하며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반격을 가했다. 목검이 그리는 궤적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빗속에서의 전투는 마치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춤사위처럼 보였다. 그녀는 천부적인 감각으로 적의 급소를 정확히 찾아내어 제압하고 있었다. 마지막 괴물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소멸하자 골목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다. 설화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목검을 거두고 바닥에 주저앉은 노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단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을 뿐이었지만 젖은 후드가 벗겨지며 드러난 그녀의 붉은 반점은 어둠 속에서 기이하게 번들거렸다. 목숨을 구원받은 노인의 눈에 비친 것은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확장되었고 입에서는 감사의 인사가
아닌 비명이 터져 나왔다. 노인은 설아를 손가락질하며 괴물이라 소리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방금 전 자신을 죽이려던 그림자 괴물보다 눈앞의 설아가 더 두려운 존재라는 듯한 반응이었다. 설아는 멀어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 변명하지 않았다. 익숙한 상황이었기에 상처받을 것도 없었다. 설아는 다시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다. 사람들은 그녀를 재앙을 불러오는 마녀라고 욕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없었다면 이 구역은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 전투로 인해 체내의 봉인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4대 가문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천재적인 재능과 힘이 이 비참한 육체 안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더 이상 이곳에 숨어 지낼 수만은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도시의 중심부에서부터 시작된 균열이 점점 더 커져 이곳 변두리까지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만 했다. 설아는 빗물이 새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도시의 중심부는 화려한 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그곳에는 4대 가문이 통치하는 거대한 저택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구인 광고지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1000 가문의 본가에서 하급 하인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자신의 뿌리를 찾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사악한 기운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세상이 그녀를 괴물이라 부른다면 기꺼이 그 괴물이 되어 모든 악을 집어삼켜 주리라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긴 숨바꼭질을 끝내고 세상 밖으로 나갈 시간이었다. 대한민국을 그림자 속에서 지배해온 4대 가문의 수장들이 1000 가문의 대회의실에 무거운 표정으로 모여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을 장식하고 있었지만 그 아래 흐르는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침울했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원탁 위에는 붉은색으로 전멸하는 마법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지도의 가장자리부터 검은 기운이 중심부를 향해 시시각각 침식해 들어오고 있었다. 1000 가문의 가주는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주먹을 꽉 쥐었다. 1000년간 이 땅을 지켜온 봉인이 균열을 일으키며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100 가문의 신성한 힘은 오래전에 실종되어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그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오직 100 가문의 직계 혈통만이 가진 정화의 능력 없이는 닥쳐오는 재앙을 막아낼 방도가 전무했기에 그들의 초조함은 극에 달해 있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거만하게 들어섰다. 그녀는 백설화의 이복 자매인 최미란이었다. 그녀의 목에는 100 가문의 상징인 백년 펜던트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본래 설화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었으나 미란이 훔쳐낸 것이었다. 펜던트에서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영롱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빛을 본 가주들의 눈동자가 희망으로 크게 흔들렸다. 미라는 자신의 연기력에 도취되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가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이 훔친 물건 하나로 4대 가문의 구세주 대우를 받게 된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오만함과 자신의 거짓말이 영원히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가주들은 급한 마음에 진위 여부를 깊게 따지지 않고 그녀를 100 가문에 잃어버린 천금으로 받아들였다. 같은 시각 1000 가문의 웅장한 저택 뒷문에는 낡은 옷차림의 백설화가 서 있었다. 그녀는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수많은 지원자들 틈에 섞여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철문 너머로 느껴지는 기운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저택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결계는 곳곳이 닳고 찢어져 있어 미세한 사기가 끊임없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설화는 모자를 깊게 눌렀어 얼굴에 반점을 가린 채 무심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면접을 담당하는 한 여장은 설화의 허름한 행색과 음침한 분위기를 보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다가오는 연회 준비로 인해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한 여장은 혀를 차며 설화를 가장 힘든 자빌 담당으로 채용했다. 설화는 배정받은 청소 도구를 들고 저택의 복도를 걸으며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부시게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황금 장식들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벽면을 타고 흐르는 검은 실오라기 같은 사념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저택의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봉인의 핵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설화는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바닥에 손을 대고 미세한 파동을 읽어냈다. 예상대로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결계를 약화시키려 하는 적은 없었으나 오랜 세월 누적된 피로도로 인해 자연적인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바닥을 닦으며 다가올 밤의 재앙을 대비해 자신의 기운을 최대한 억누르고 숨죽였다. 정원을 지나던 설화는 화려한 티타임을 즐기고 있는 최미란과 마주치게 되었다. 미란은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시녀들에게 둘러싸여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시녀 한 명이 찻잔을 내려놓다가 실수로 덜그럭 소리를 내자 미란은 즉시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시녀에게 뜨거운 차를 끼얹으려 했다. 그 순간 설화가 재빠르게 지나가며 걸레 자루로 찻잔을 쳐내 시녀가 화상을 입는 것을 막았다. 찻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정원에는 정적이 흘렀다. 미라는 분노에 찬 눈으로 설화를 노려보았지만 설화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어 그녀가 자신이 학대했던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미란에게 있어 하인들은 그저 말을 하는 도구에 불과했기에 얼굴을 자세히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라는 고함을 지르며 설화를 당장 내쫓으라고 소란을 피웠지만 마침 지나가던 집사가 상황을 무마시키며 설화를 다른 구역으로 보냈다. 설화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피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미란의 목에 걸린 백년 펜던트가 빛을 잃어가고 있음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 펜던트는 주인의 영역을 증폭시키는 도구일 뿐 자체적인 정화 능력은 미미했다. 영역이 전혀 없는 미란이 계속해서 펜던트를 사용한다면 머지않아 펜던트에 축적된 에너지가 고갈되어 단순한 장신구로 전락할 것이 뻔했다. 4대 가문이 기대하는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은 오직 설화뿐이었다. 저택의 지하 창고를 정리하던 설화는 그곳에 보관된 오래된 고서들 사이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구석진 곳에서 작은 쥐 형태의 마물이 눈을 붉게 빛내며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외부에서 침입한 정찰병이 분명했다. 결계가 약해진 틈을 타 하급 마물들이 이미 저택 내부까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위급함을 의미했다. 마물쥐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드는 순간 설화는 손가락을 가볍게 튕겨 작은 공기 탄환을 날렸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마물은 흔적도 없이 터져나갔고 검은 연기만이 잠시 허공을 맴돌다 사라졌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연애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택은 분주해졌고 긴장감 또한 고조되었다. 전국의 유력 인사들과 4대 가문의 반개 혈족들이 속속들이 도착하며 정문 앞은 고급 세단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설화는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다가오는 파멸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연회장의 구석진 곳에서
음료를 서빙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가주들은 미란을 대중 앞에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그녀의 힘을 빌려 사기를 쫓아내는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도박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설아는 쟁반을 든 손에 힘을 주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연회장 내부는 사치스러움의 극치였다. 금과 은으로 장식된 식기들이 조명을 받아 번쩍였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 하지만 설아의 눈에는 그들의 어깨 너머로 아른거리는 불길한 그림자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 미라는 무대 중앙의 높은 의자에 앉아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거만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세상의 주인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의 목에 걸린 펜던트는 이제 거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설아는 군중 속에서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힘을 아주 조금씩 개방하기 시작했다. 만약 사태가 발생한다면 망설임 없이 움직여야만 했다. 갑자기 연회장의 조명이 불안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음악 소리가 뚝 끊기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져갈 때 창문 밖에서 거대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자연적인 천둥이 아니라 결계가 찢겨나가면서 발생하는 비명과도 같은 소리였다. 가주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경호원들이 황급히 무대 주변을 에워쌌다. 미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펜던트를 움켜쥐었지만 펜던트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천장의 유리가 깨지며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짙은 어둠이 연회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평화로웠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설아는 쟁반을 내려놓고 어둠이 밀려오는 곳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진짜 주인이 나설 차례였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을 뚫고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비수처럼 사방으로 튀었고 화려했던 드레스와 정장은 피와 먼지로 얼룩졌다. 붕괴된 천장 틈새로 검붉은 안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더니 이내 거대한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모습을 한 상이 마무리였다. 세 개의 머리와 강철보다 단단해 보이는 비늘을 가진 괴물은 찢어질 듯한 포효를 내지르며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을 위협했다. 그 소리만으로도 몇몇 사람들은 고막이 터져나갔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출구를 향해 앞다투어 달아나기 시작했지만 굿 닫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4대 가문의 가주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최미란을 향해 소리쳤다. 어서 백 가문의 신성한 힘을 개방하여 저 괴물을 정화하라는 독촉이었다. 미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펜던트를 움켜쥐고 주문을 외우려 애썼지만 이미 생명력을 다한 펜던트는 차가운 돌덩이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가주들은 그녀의 무능력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구세주는 괴물 앞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나약한 소녀에 불과했다.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갔고 그녀를 호위하던 시녀들은 이미 괴물의 손길에 희생된 후였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천 가문의 가주가 검을 뽑아들고 괴물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검 끝에서 푸른 검기가 뿜어져 나와 괴물의 다리를 강타했지만 쇳소리와 함께 불꽃만 튀길 뿐 생채기 하나 내지 못했다. 오히려 괴물의 반격에 튕겨나간 가주는 연회장 벽에 처박히며 피를 토했다. 뒤이어 현 가문과 황 가문의 가주들이 각자의 비기를 사용하여 협공을 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들의 공격은 괴물의 두꺼운 가죽을 뚫지 못했고 압도적인 체급 차이 앞에서 무력함만을 절감해야 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4대 가문의 패배와 절망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죽음이 코앞에 닥쳤음을 직감하고 오열했다. 괴물은 귀찮은 파리를 쫓아내듯 가주들을 쓰러뜨린 후 구석에 숨어있던 최미란을 발견했다. 놈의 3개의 머리가 동시에 미란을 향해 돌아갔고 입가에서는 끈적한 침이 뚝뚝 떨어졌다. 미란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괴물이 거대한 발톱을 들어 올려 미란을 내려 찍으려는 찰나였다. 연 회장의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허름한 하녀 복장을 하고 머리에는 촌스러운 두건을 쓴 백설하였다. 그녀의 손에는 무기 대신 쟁반 하나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속에서 오직 그녀만이 이질적일 정도로 차분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설아는 쓰러진 테이블과 깨진 유리 조각들을 피해 미란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녀의 등장은 너무나 뜬금없어서 고통에 신음하던 가주들조차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망치기는커녕 제 발로 죽음의 아가리로 걸어 들어가는 하녀의 모습은 미친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미라는 자신의 앞에 선 설아의 뒷모습을 보고 멍청한 년이라며 속으로 욕설을 퍼부었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괴물의 거대한 발톱이 공기를 찢으며 설아의 머리 위로 낙하했다. 모든 사람이 질끈 눈을 감으며 끔찍한 사륙의 순간을 외면하려 했다. 그 누구도 가녀린 하녀가 살아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뼈가 부서지는 소리나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묵직한 충돌음과 함께 강력한 돌풍이 일어 주변의 집기들을 날려버렸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설아가 맨손으로 괴물의 거대한 발톱을 받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발밑 대리석 바닥은 거미줄처럼 갈라져 움푹 꺼져 있었지만 그녀는 무릎조차 굽히지 않은 채 꼿꼿이 서 있었다. 괴물은 당황한 듯 으르렁거리며 힘을 주어 눌러 보았지만 설아의 팔은 강철 기둥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녀린 팔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순간 정적이 흐르는 연회장에서 설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작 이런 잡종 따위에 겁을 먹고 도망치다니 한심하군. 그녀는 고개를 들어 괴물의 붉은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두건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검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려 있던 폭풍 같은 살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설아의 소나귀에 잡힌 괴물의 발톱에서 뚝뚝 소리가 나더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괴물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팔을 빼내려 발버둥 쳤지만 설아는 절대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기운이 괴물의 팔을 타고 역류하기 시작했다. 4대 가문의 가주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천하를 호령하던 자신들도 흠집 하나 내지 못한 상위 마물을 일개 하녀가 한 손으로 제압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천 가문의 가주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설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낯설지 않음을 느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100 가문의 순수한 힘과는 달랐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원초적인 힘이었다. 설아는 잡고 있던 괴물의 발톱을 비틀어 부러뜨린 뒤 가볍게 손을 털어냈다. 잘려나간 발톱이 바닥에 뒹굴자 괴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뒷걸음질 쳤다. 이제 사냥감과 사냥꾼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설아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며 쓰고 있던 두건을 벗어 던졌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왼쪽 뺨을 덮고 있던 붉은 반점이 기이한 빛을 내뿜으며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흉터가 아니라 힘을 봉인하고 있던 족쇄였다. 봉인이 풀리자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연회장 전체를 짓누를 정도로 거대해졌다. 괴물조차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꼬리를
말며 움츠러들었다. 설아는 바닥에 떨어진 가주의 검을 주워들었다. 평범한 강철 검이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리자 검신이 검게 물들며 웅웅거리는 공명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괴물을 향해 검끝을 겨누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내 놈이 돌아갈 곳은 없다. 설아의 얼굴을 뒤덮고 있던 붉은 반점이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산화하며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그 아래 감춰져 있던 피부는 달빛을 머금은 백옥처럼 눈부시게 빛났고 이목구비는 신이 빚어낸 조각상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를 괴물이라 부르게 만들었던 흉측한 나기는 사실 넘쳐흐르는 성력을 억제하기 위한 고대의 봉인이었다. 봉인이 해제된 그녀의 모습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함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그녀의 변모를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격이 달라지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설아가 쥐고 있는 평범한 강철검은 그녀의 기운을 받아들여 칠흑 같은 빛을 발산하는 마검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녀는 검을 가볍게 휘두르며 괴물을 향해 걸어갔다. 그 걸음걸이는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고 그녀의 발이 닿는 곳마다 검은 연꽃의 형상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괴물은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을 도륙해온 포식자였지만 눈앞의 존재는 자신보다 상위 차원에 속한 절대적인 천적임을 직감한 것이다. 괴물은 최후의 발악으로 남은 두 개의 머리에서 도객을 뿜어내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설아의 움직임은 인간의 동체 시력을 아득히 뛰어넘어 있었다. 그녀는 공간을 도약하듯 순식간에 괴물의 품으로 파고들어 검광을 번뜩였다. 검은 섬광이 허공을 가르자 괴물의 두 머리가 동시에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잘려나간 단면에서는 피 대신 검은 재가 흩날렸다. 괴물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설아는 멈추지 않고 회전하며 검에 응축된 기운을 폭발시켰다. 그녀의 첫 일격은 단순한 배기가 아니라 공간 자체를 베어내는 듯한 위력을 품고 있었다. 괴물의 거대한 몸통이 세로로 갈라지며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붕괴되기 시작했다. 쓰러진 괴물의 잔해에서 검은 도끼가 뿜어져 나와 연회장을 오염시키려 했지만 설아는 왼손을 뻗어 그 기운을 제어했다. 놀랍게도 맹독성 사기는 그녀의 손바닥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순수한 마력으로 정화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기를 단순히 퇴치하는 것을 넘어 흡수하여 자신의 힘으로 변환하는 능력은 전설 속 백가문의 시조만이 가능했던 신의 권능이었다. 가주들은 전율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혈통이 바로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연회장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설아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검을 내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경외심을 표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하녀라 무시하고 괴물이라 조롱했던 자들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설아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테이블 밑에 숨어 떨고 있는 최미란에게 다가갔다. 미란은 다가오는 그림자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엉덩이 걸음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설아는 싸늘한 표정으로 미란을 내려다보며 손을 내밀었다. 미란의 목에 걸려있던 백년 펜던트가 저절로 공중으로 떠올라 설아의 손으로 날아갔다. 주인을 되찾은 펜던트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영롱한 빛을 뿜어내며 연회장 전체를 환하게 비췄다. 그것은 명백한 혈통의 증명이자 미란이 가짜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설아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의 것을 훔쳐 흉내낸다고 해서 본질이 변하지는 않아. 네가 누린 그 허영심의 대가는 아주 혹독할 것이다. 미라는 반박조차 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실신하고 말았다. 천 가문의 가주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설아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무례와 오판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현 가문과 황 가문에 관하고 가주들도 차례로 나와 그녀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이 멀어 진정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에게 노란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자들이 일개 소녀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설아가 보여준 힘은 그들의 권위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설아는 무릎 꿇은 가주들을 싸늘하게 일별하며 비웃었다. 당신들의 눈은 장식인가? 아니면 뇌가 썩어버린 건가? 고작 저런 조잡한 마물 하나 처리하지 못해 쩔쩔매는 꼴이라니 사대. 가문의 명성이 울겠다. 그녀의 독설은 가주들의 뼈를 때리는 듯 했지만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화에 젖어 나태해졌고 거칠애에만 신경 쓰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설아는 그들의 나약함과 오만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연회장에 모인 귀족들과 정계 인사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밤의 사건이 권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임을 직감했다. 멸시받던 천덕꾸러기가 하루아침에 정점에 서는 드라마 같은 현실 앞에서 그들은 발빠르게 태세를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아는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눈빛조차 혐오스러워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검을 바닥에 꽂아 넣었다. 검은 대리석 바닥을 두부처럼 뚫고 깊이 박혔다. 이 검은 돌려주지 자격 없는 자들이 휘두르기에는 너무 무거운 물건이니까. 설아는 가주들에게 등을 돌리고 파괴된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가주들이 당황하며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백설아님, 제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천 가문의 가주가 절규하듯 외쳤다. 지금 세상은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필요할 때만 찾고 쓸모없으면 버리는 것이 당신들의 방식이지. 나는 당신들의 꼭두각시가 될 생각이 없다. 설아가 연회장을 빠져나가자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여전히 강렬한 잔향과 압도적인 기운이 남아 있었다. 가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최미란의 거짓말에 속아 진정한 구원자를 내친 대가는 이제부터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연회장 밖으로 나온 설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족쇄가 사라지자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힘을 개방했지만 그 세상은 그녀에게 상처만을 주었던 곳이었다. 과연 이 썩어빠진 세상을 구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그녀가 숨어야 할 이유는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늦장 대응을 한 경비대와 경찰들이 도착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설아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이제 돌아갈 오두막도 없었고 돌아갈 이유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했다. 4대 가문이 자신을 다시 찾아올 것은 분명했다. 그들은 절박했고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설아는 그들이 바다까지 기어와서 애원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것이 자신을 버린 가문과 세상에 대한 그녀 나름의 복수이자 교육 방식이었다. 그녀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구원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철저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진정한 군주가 될 것이다. 설아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괴물의 미소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러 온 여신의 미소였다. 밤바람이 그녀의 결의를 축복하듯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녹아들며 종적을 감췄다. 같은 시각 백가문의 원로들은 본가의 사당에 모여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있었다. 사당 중앙에 모셔져 있던 시조의 신물이 갑자기 격렬하게 진동하며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백 년 만에 직계 혈통의 각성을 알리는 신호였다. 원로들은 흥분과 당혹감에 휩싸였다. 실종된 줄 알았던 진정한 후계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가문의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동안 그녀를 방치했다는 죄책감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들은 즉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그녀의 행방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회장에서 끌려나가는 최미라는 정신을 차리고 발악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가짜일 리 없다며 설아가 마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녀를 호위하던 시녀들도 등을 돌렸고 약혼을 이야기하던 타가문의 자제들도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몰락은 비참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거짓된 영광의 끝은 깊은 나락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이 불러온 파멸에 구렁텅이로 끌려가며 절규했다. 도시의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갈라진 대지의 틈새에서는 쉴 새 없이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4대 가문이 자랑하던 철통 같은 결계는 이미 누더기가 되어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지야 벙커로 숨어들었고 거리는 통제 불능의 무법천지로 변해 있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권력의 정점인 4대 가문의 가주들은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내던진 채 빗속을 뚫고 달리고 있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폐건물 옥상이었다. 그곳에는 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쫓아냈던 백설화가 세상을 발 아래 둔 채 위태롭게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연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고독한 왕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옥상에 도착한 가주들은 숨을 헐떡이며 설아의 등 뒤에 멈춰섰다. 천가문의 가주는 진흙투성이가 된 최고급 양복을 개의치 않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뒤이어 현 가문과 황 가문의 가주들 그리고 백 가문의 원로들까지 모두 그녀의 앞에 엎드렸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를 짜내어 용서를 빌었다. 백설아님, 저희의 눈이 멀어 진정한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비참할 정도로 애절했지만 설아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묵묵히 불타오르는 도시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들의 사과는 너무나 늦었고 또한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설아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엎드린 가주들을 일별하자 그들은 마치 거대한 산맥에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설아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구원이라니. 당신들이 지저대던 그 고상한 혈통과 권위는 다 어디로 갔나. 괴물이라 부르며 돌을 던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꼬리를 흔드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군. 그녀의 독설은 비수처럼 나라와 가주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백가문의 원로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타시며 통곡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멸망 앞에선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와 생존 욕구에서 비롯된 비굴함이었다. 설아는 그들의 비굴한 태도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살고 싶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녀에게 매달리고 있을 뿐이었다. 만약 이 위기가 지나가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거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그녀를 견제하려들 것이 뻔했다. 하지만 설아는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감정을 갈무리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썩어 빠진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들고 재건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원했다. 그녀는 가주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서늘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하지만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딱 한 번 기회를 주지. 단 조건이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4대 가문의 모든 지휘권과 병력 통제권을 나에게 이양해라. 내 명령은 곧 법이며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 만약 이를 거역하거나 내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즉시 내 손으로 당신들의 가문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설아의 파격적인 요구에 가주들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가문의 정권을 넘긴다는 것은 곧 자신들의 목줄을 그녀에게 바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마물들의 포효 소리가 그들의 망설임을 잠재웠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청가문의 가주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가문의 인장을 꺼내 바쳤다. 이에 질세라 다른 가주들도 각자의 인장을 꺼내 설아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4대 가문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권력의 통합이자 완전한 항복 선언이었다. 설아는 바닥에 놓인 인장들을 줍지 않고 발로 툭툭 건드렸다. 고작 이런 돌덩이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헐뜯었다니 인간의 욕심이란 참으로 하찮군. 그녀는 시니컬하게 중얼거리며 가주들에게 일어서라고 명령했다. 이제부터는 눈물 짤 시간도 없다. 나를 따라와라. 그녀는 옥상 난간을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가주들은 당황하며 허둥지둥 그녀의 뒤를 따랐다. 장소는 4대 가문 연합 작전 상황실로 옮겨졌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는 전선 현황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기존의 지휘관들은 패배감에 젖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작전 지도는 엉망이었다. 상황실의 문이 열리고 설아가 들어서자 실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의 뒤로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들어오는 가주들의 모습을 본 지휘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설아는 중앙 테이블로 걸어가 기존의 작전 계획서를 집어들더니 거칠게 찢어버렸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작전으로 전쟁을 하려 했다니 전멸하지 않은 게 기적이다. 그녀의 일갈에 작전 참모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설아는 전자펜을 집어들고 지도 위에 빠르고 정확하게 새로운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다. 놈들은 무작위로 공격하는 게 아니다. 북쪽의 마력 발전소를 미끼로 던지고 주력 부대는 지하 수로를 통해 중앙 광장으로 침투하고 있어. 그녀는 마물들의 이동 경로와 공격 패턴을 마치 꿰뚫어 보듯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밑바닥 생활을 하며 어둠의 생리를 몸으로 체득했기에 가능한 통찰력이었다. 기존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지휘관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칙적이고도 효율적인 전술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왔다. 설아는 가주들을 하나씩 지목하며 임무를 하달했다. 천 가문은 방어력이 높으니 북쪽 게이트에서 놈들의 시선을 끄는 고기 방패 역할을 해라. 현 가문은 이동 속도가 빠르니 지하 수로의 퇴로를 차단하고 황 가문은 원거리 화력 지원을 맡아라. 백 가문의 자녀 병력은 나와 함께 중앙으로 진입한다. 그녀의 명령은 가주들을
철저히 기능적인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었다. 천 가문의 가주는 자신을 미끼로 쓴다는 사실에 울컥하여 반박하려 했지만 설아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치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녀의 눈은 거역하면 즉시 베어버리겠다는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다. 놈들의 우두머리를 끌어내어 목을 치는 참수 작전이다. 설아는 지도의 한 지점을 강하게 내리찍었다. 그곳은 도시의 랜드마크인 거대 시계탑, 광장이었다. 그녀는 마물들이 본능적으로 마력이 가장 강하게 응집된 곳으로 모여들 것을 알고 있었다. 그곳을 함정으로 만들어 적의 주력을 몰살시키겠다는 대담한 계획이었다. 작전의 성공 확률은 희박해 보였지만 설아의 확신에 찬 태도의 지휘관들도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것 같은 기이한 카리스마가 있었다.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상황실의 공기가 뜨거운 전의로 바뀌고 있었다. 설아는 상황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윙윙거리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겉으로는 냉철한 지휘관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 두려움을 삼키고 더 큰 분노와 책임감으로 억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혀야 이 지옥이 끝날지 알 수 없었다.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던 자장가가 귓가에 맴돌았다. 괴물이라 놀림받던 아이가 이제 세상을 구하기 위해 괴물들의 왕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픈 아이러니로 다가왔다. 준비가 끝난 가주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그녀 앞에 도열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비장함과 함께 설화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설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검을 고쳐 쥐었다. 출발한다. 단 한 명의 마물도 살려서 돌려보내지 마라.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 상황실의 모든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기계 장치들이 굉음을 내며 가동되었고 병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전선으로 뛰어들었다. 설아는 선두에 서서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4대 가문의 깃발이 아닌 그녀 자신의 투지가 형상화된 거대한 아우라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전장은 이미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건물들은 불타고 있었고 거리에는 마물들의 사체가 즐비했다. 설아가 이끄는 부대가 도착하자 전세는 급격하게 역전되기 시작했다. 천 가문의 가주가 이끄는 방어 부대가 마물들의 파상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동안 황가문의 마법사들이 하늘을 뒤덮는 화염 폭격을 퍼부었다. 마물들이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현 가문의 암살자들이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놈들의 목을 베었다. 각계격파 당하던 4대 가문이 설아라는 구심점을 만나 처음으로 유기적인 협동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전장을 조율하는 마에스트로 백설아가 있었다. 설아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춤을 추듯 검을 휘둘렀다. 그녀의 검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마물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그녀는 단순히 무력만 강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통신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부대 배치를 변경하고 적의 빈틈을 정확하게 찔러 들어갔다. 30방향 뚫린다. 이소대 지원 사격 50방향 매복 조심해. 그녀의 지시는 신들린 듯 정확했고 병사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괴물이 아니었다. 병사들의 눈에 비친 그녀는 전장의 여신이자 승리의 화신이었다. 작전대로 적의 주력 부대가 시계탑 광장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설아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방심하지 않았다. 진짜 적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연의 군주라 불리는 존재가 어둠 속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그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설아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체내의 마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이제 곧
마지막 결전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는 뒤따라오는 백가문의 정예병들에게 짧게 신호했다. 지금이다, 결계를 쳐라. 광장 주변으로 거대한 빛의 기둥들이 솟아오르며 마물들을 가두는 거대한 우리가 완성되었다. 갇힌 마물들이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강화된 결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설화가 고안한 독자적인 술식으로 마물들의 사기를 역이용해 결계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었다. 가주들은 그 광경을 보고 다시 한번 경악했다. 수천 년간 내려오던 비전보다 뛰어난 술식을 즉석에서 만들어낸 그녀의 천재성에 전율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진심으로 그녀를 경외하게 되었다. 그녀는 가문의 수장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지배자였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광장 중앙의 공간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찢어진 차원의 틈새에서 칠흑보다 더 어두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주변의 모든 빛을 집어삼켰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시면의 군주가 강림하고 있었다. 설하는 검을 꽉 쥐며 동료들에게 물러서라고 소리쳤다. 저것은 너희들이 상대할 수 있는 놈이 아니다. 오직 나만이 상대할 수 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다가올 운명에 대한 전율이었다. 그녀는 시면을 마주하기 위해 홀로 앞으로 걸어나갔다. 시계탑 광장의 상공이 찢어지며 드러난 차원의 구멍은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거대한 입처럼 보였다. 그 시면의 깊은 곳에서 걸어 나온 존재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 본질은 순수한 어둠 그 자체였다. 시면에 군주가 대지에 발을 딛는 순간 주변의 건물들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4대 가문의 가주들은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공포를 넘어선 영혼 자체가 소멸될 것 같은 원초적인 두려움이었다. 오직 백설아만이 그 살인적인 기세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거센 폭풍 속에서 춤추듯 휘날리고 있었다. 설하는 군주를 향해 천천히 검을 겨누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마검은 주인의 의지를 읽은 듯 맹렬하게 진동하며 검붉은 오라를 뿜어냈다. 그녀는 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절대 개입하지 말라는 눈짓을 보낸 후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녀의 신형이 하나의 화살처럼 군주의 심장을 노리고 쇄도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설하의 검이 군주의 방어막과 충돌하며 거대한 충격파가 발생했다. 광장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요동쳤고 충격의 여파로 가로등이 뽑혀나갔다. 하지만 시면의 군주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검을 막아낸 손을 가볍게 휘저어 설하를 파리처럼 쳐냈다. 건물벽에 처박힌 설하는 피를 토하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신의 뼈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상대는 지금까지 상대해온 마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 단순한 물리적 타격이나 마법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는 절대적인 강자였다. 군주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기울이며 설하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마다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며 설하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설하는 재빠르게 그림자를 베어내며 거리를 벌렸지만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절망적인 전력 차이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설하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힘의 근원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괴물이라 불리며 고통받아야 했는지에 대한 답이 지금 이 순간에 있었다. 그녀의 육체는 단순히 사기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받아들여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었다. 그녀는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을 해야만 했다. 설하는 방어 자세를 풀고 양팔을 벌린 채 군주에게 달려들었다. 가주들은 그녀가 자살하려는 줄 알고 비명을
질렀지만 설아의 의도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군주의 검은 마력이 자신의 심장을 뚫고 들어오도록 허용했다. 군주의 손이 설아의 가슴을 관통하는 순간 끔찍한 고통과 함께 차가운 어둠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즉시 타락하여 마물로 변했을 양의 사기였지만 설아는 정신을 잃지 않고 버텨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체내로 들어온 군주의 마력을 역으로 움켜쥐었다. 넌 내 안에서 결코 나갈 수 없어. 설아가 피 섞인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당황한 군주가 손을 빼내려 했지만 설아의 몸이 마치 블랙홀처럼 그의 힘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어둠과 빛이 뒤섞여 혼돈의 소용돌이가 되었다. 이것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혼과 의지의 싸움이었다. 설아의 내면에서 백가문의 신성한 피가 끓어오르며 침입해온 어둠을 맹렬히 태워버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피부가 갈라지며 눈부신 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은 군주의 검은 형체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고 있었다. 군주는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며 괴성을 질렀다. 자신이 먹잇감이라 생각했던 존재가 도리어 자신을 포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설아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집중하며 흡수한 사기를 순수한 마력으로 변환하여 검 끝에 응축시켰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다. 설아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짜내어 군주의 핵을 향해 검을 찔러 넣었다. 응축된 빛의 에너지가 폭발하며 시계탑 광장을 대낮보다 환하게 밝혔다. 군주의 비명소리는 빛 속으로 묻혔고 거대했던 어둠의 형상은 산산조각 나며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차원의 구멍이 닫히기 시작했다. 그 광경은 마치 성녀가 강림하여 세상을 정화하는 신화의 한 장면처럼 경이로웠다. 4대 가문의 사람들과 병사들은 그 눈부신 광경에 압도되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폭발적인 빛이 사그라들자 허공에 떠있던 설아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천가문의 가주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달려나가 떨어지는 설아를 받아 안았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호흡은 위태로울 정도로 얕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평생을 괴물이라는 오명 속에 살아왔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을 증명하고 세상을 구원한 순간이었다.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설아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했다. 의료진이 긴급 투입되어 그녀를 이송하는 동안 4대 가문의 가주들은 굳은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이제 알 수 있었다. 진정한 힘은 화려한 마법이나 권력이 아니라 희생과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폐허가 된 도시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영웅의 눈은 감겨 있었다.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가 부디 긴 잠에서 깨어나 자신들이 준비한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설아가 실려간 병실 밖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촛불을 켜고 그녀의 쾌유를 빌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혐오스러운 괴물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그린 그림을 병원 벽에 붙였고 어른들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시울을 붉혔다. 4대 가문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전후 복구와 함께 백설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과 찬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생존이었다.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가뿐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가주들은 자신들의 지난 날을 참회하고 또 참회했다. 계절이 2번이나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불던 도시에 다시금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무너졌던 건물들은 4대 가문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대부분
복구되었고 거리에는 다시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중앙병원의 특실만은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곳에는 세상을 구하고 긴 잠에 빠진 영웅 백설아가 누워 있었다. 그녀의 병실 앞은 매일 아침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꽃다발과 편지들로 거대한 화원을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출근길에 병원 쪽을 향해 잠시 묵념을 하거나 그녀가 하루빨리 눈을 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인 괴물이 아니라 이 도시를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병실 안에서는 4대 가문의 가주들이 돌아가며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한때 서로의 이익을 탐하며 으르렁거리던 그들은 이제 깊은 유대감으로 묶인 동료이자 설아의 충실한 신하가 되어 있었다. 천 가문의 가주는 창가에 서서 평온하게 잠든 설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그는 가문의 창고를 개방하여 난민들을 구제하고 무너진 결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했다. 그것은 설아가 깨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그의 속죄의식이자 충성심의 발로였다. 의료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던 그때 설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가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급히 의료진을 호출하는 벨을 눌렀다. 설아는 깊고 어두운 심연 속을 걷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거나 춥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안락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곳에서 영원히 쉬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것은 애타게 그녀를 부르는 세상의 외침이었다. 그녀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과 함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고 가주들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물을 찾았고 그제야 멈춰있던 세상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설아가 깨어났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뉴스 특보가 편성되었고 거리의 전광판에는 그녀의 회복을 알리는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병원 앞은 그녀의 가게에 걸어 지나가 쾌유를 축하하러 나온 인파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며칠 후 의료진의 정밀 검사를 마치고 퇴원 허락을 받은 설아는 창밖을 내다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급격한 변화가 낯설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이었다. 퇴원 당일 병원 정문에서부터 백가문의 본가까지 이르는 길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다. 4대 가문이 준비한 최고급 리무진에 오른 설아는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어주는 시민들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우울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피부는 잡티 하나 없이 깨끗했고 눈동자는 깊은 지혜와 자애로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리무진이 도심을 가로질러 언덕 위에 위치한 백가문의 본가에 도착하자 웅장한 대문이 활짝 열리며 그녀를 맞이했다. 그곳은 오랫동안 주인을 잃고 방치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보수되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저택 앞에 넓은 정원에는 4대 가문의 모든 구성원들과 휘하 병력들이 도열해 있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설아가 차에서 내려 정원 입구에 들어서자 천 가문에 가주를 필두로 한 모든 가주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그들의 뒤를 이어 수천 명의 병사들이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 장엄한 광경은 마치 황제의 대관식을 방불케 했다. 과거 그녀를 하녀 취급하며 멸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진심 어린 존경과 두려움을 담아 그녀를 자신들의 유일한 지도자로 추대하고 있는 것이었다. 설아는 천천히 레드 카펫을 밟으며 그들 사이를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위엄이 넘쳤다. 그녀는 중앙 단상에 올라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주들을 내려다보았다. 현 가문의 가주가 대표로 앞으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백설아님, 당신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멸망의 위기에서 이 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4대 가문은 당신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진정한 힘은 혈통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설아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다. 과거를 잊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망치지도 않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법적인 울림을 타고 정원에 있는 모든 이들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다. 여러분이 맹세한 충성은 나 개인이 아니라 이 도시와 시민들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또다시 권력에 취해 본분을 망각한다면 그때는 내 손으로 직접 그 자격을 회수할 것이다. 그녀의 단호한 경고에 가주들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며 복종을 다짐했다. 설아는 그들의 다짐을 받아들이며 비로소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물러간 뒤 설아는 홀로 저택의 뒤뜰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늙은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만개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분홍빛 눈처럼 내리고 있었다. 설아는 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반점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자신은 이제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나 사랑을 갈구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온전한 주체였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꽃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스치며 고생했다는 듯이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다. 설아는 주머니에서 낡은 목검을 꺼내 벚나무 아래 내려놓았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어두웠던 시절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친구이자 무기였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강력한 힘과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목검을 이곳에 묻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흙으로 목검을 덮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안녕, 나의 슬펐던 시절아, 이제는 편히 쉬렴. 그녀가 몸을 일으키자 멀리서 가주들이 다급하게 그녀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리해야 할 서류와 결정해야 할 안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설아는 발걸음을 돌려 저택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앞에는 수많은 난관과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택의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황혼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설아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승리의 미소이자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축복이었다. 괴물이라 놀림받던 소녀는 이제 전설이 되어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